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분재 전문가 예솔직이 이재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한 나무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부감독님, 네? 이 나무가 왜 아리까리한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는데. 몰라요? 예. 나무가 기본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없죠? 가지가? 잔가지가 많지 않고. 잔가지가 없죠. 분생화는 깨인 것 같은데. 분생화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제가 분재 경매를 통해서 샀습니다. 얼마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줬어도 한 60은 줬겠지요? 아마 그 정도 줬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나무가 완성목일 때는 얼마나 될까요? 그 부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참비살 나무처럼 잔가지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 보십니까? 한 200은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200 더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골빼기를 보십니까? 아니 근데 모양도 괜찮고 구르스도 괜찮고 꼬리빨도 괜찮고.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를 통해서 분재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매 많이 해보셨죠? 예. 어때요? 많이 만족하십니까? 예? 많이 만족하셔요? 아니 만족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지 않은 게 더 많습니까? 예. 그 분재를 할 때 만족하는 나무하고 만족하지 않은 나무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완성도도 그러고 예. 또 소재래도 소재가 좀 괜찮은 것도 가다가 있는데 화면상으로 보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또 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하고 화면하고 너무 다르다. 예.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싫어하는 철사거리가 좀 심해가지고 철사 재파고 먹고 그런 게 좀 많고. 또요? 또 가지를 좀 없앨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가지고 쫙 길러놓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빼먹은 것 중에서 하나가, 부감독님은 지금 분재를 예솔분재원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나무 세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분갈이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그런 나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분재를 경매를 통해서 살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왜 그럽니까? 요즘은 내놓는 분들도 전부 다 경매 쪽으로 내놓으니까. 시장이 경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파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럿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파는 행위, 그걸 경매라고 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많은데,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소수일 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것도 경매라고 그럽니다. 그치. 그러니까 경매, 우리가 보통 물건을 매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가 살매, 팔매 그러거든요. 한자어로는 달라요. 한자어로는 다른데 한글로는 똑같이 경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분재 경매는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중간일 것 같은데. 중간에 짬뽕도 있죠.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인터넷의 발달.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예솔분재원을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나무 관리하는 법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경매가 조금 시들해졌죠.
그렇죠.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들해져, 일단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건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래요. 그 여파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건 생략을 하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가 다 안 좋아졌다. 그것도 있고 경매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경매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유찰을 중점으로 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낙찰을 중점으로. 그렇지, 낙찰을 중점적으로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건값은 많이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 경매가 우리 분재원에서도 그래요. 나무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하나 유튜브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무래도 판매가 더 잘 되죠. 사진만 찍어 올리는 것보다. 그건 왜 그러는 거니? 이 나무 하나에게 독립적인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나무 중에서 하나 골라가라가 아니고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나무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고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가치는 어느 정도 되고 문제는 뭐가 있고 이렇게 쫙 읊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의 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0.1초 간격으로 낙찰이 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죠.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뺏기기도 하고. 자, 근데 어쨌든 이 분재를 요새 이 분재 경매가 약간 시들해진 경향으로는 제가 또 하나 꼽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나무가 나와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막 대량으로 사들이던 큰 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보입니까?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한 분 하나가 있는데. 있는데. 근데 그분도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더 이상 나무를 사들이지 않을까요? 글쎄. 일단은 나무를 좋다고는 샀는데, 네. 일부는 또 뭐 시들해지고 또 죽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자, 그분들 중에서는 사실 분재를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자기 소장품으로 삼고 나머지는 그냥 또 다시 내고. 경매로 내보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돈 번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 본 사람이 없겠지? 돈 번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요즘 경매할 때 반드시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 나무를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얼마까지 받겠다. 그래서 예를 100만 원에 샀으면은 그래도 70만 원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는 80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무를 산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큰 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나무를 왕창 사들였다가 다시 분재 경매에 내놓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작게는 1, 2억, 크게는 3, 4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이 더 이상 나무를 구입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나무를 갖다가 구입하였을 때 문제는 뭐였는 거니? 자, 이 나무 부감독님한테 맡겨놓으면 나무 어느 정도까지 키우면은 다시 예전에 아주 왕성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최소 5년은 키워야지. 5년이요? 예. 그래도 이걸 갖다 회복시킬 자신은 있고요? 자신은 뭐 내가 먹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예를 참말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말이야. 응? 응? 그 부감독님이 혼자 관리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하면은 한 10년은 봐야지. 그래도 우리 부감독님은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텐데 실제 이 나무는 가지고 있던 분이 그냥 허투루 가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나무를 사면서 얼마나 뿌듯해했고 또 이 나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 것인가가 한눈에 보이는 나무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나무를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들였던 나무 제대로 관리가 되었을까요? 아니, 제대로 된 관리된 나무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나오는데 대부분이 보면 좀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 분재를 알고 경매에서 대량으로 수집했던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으니까 사들이기는 사들였으되 쓸만한 나무, 가치 있는 나무를 사들였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또 일정 시간 투자를 했고, 그치, 바로바로 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관리할 줄을 알았다라는 얘기겠죠.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서 내보냈겠죠. 내보내니까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익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많이 내보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나무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나무를 구입한 총액을 놓고 나무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을 갖다가 총액으로 놓고 봤으면은 그 분재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돈을 주고 구입한 것보다도 오히려 결과는 낮았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 그렇게 큰 손들은 또 분재원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분재에서 우리 부감독님이 그림이나 수석을 낙찰받을 때 느꼈던 그 쾌감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시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사냥에 성공했을 때와 같은 그 엔돌핀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막 뿜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나무들이 경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재 전시 조금 괜찮은 분재 경매장에 가서 나무를 보고 있으면 와 저런 나무도 있네. 물론 저도 이게 딸려서 그걸 다 구입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나무들도 들어 보여요. 맞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나무들 그리고 좋은 작품들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력이 떨어져 있거나 주인이 더 이상 관리하기를 포기한 나무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분재원에 들어와 가지고 분재원에서 몇 년간 다시 세력 회복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제가격 회복해 가지고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나무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처음 구입하기 시작했을 때 저 한 1, 2년간은 나무 사다가 엄청 많이 죽였고 약해지는 것 보고 안타까워 해가지고 카토파스타를 예술에서 무더기로 가져가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상처 치료냐. 자,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시장은 사실 이 부동산 시장하고 흡사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왜 부동산하고 또 연관이? 부동산에서 혹시 급매물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 급매물이다라고 하면은 급매물은 일단 싸지. 시가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떨어져 있고 또 그 법원에서 하는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경매 이제 그 유찰되면은 몇 프로 떨어지고 몇 프로 떨어지고 하면서 또 좋은 거는 100%로 나왔다가 대개 뭐 지금 대략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보통 5차, 6차까지 떨어져서 절반 이하, 심지어는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부동산도 봤습니다. 그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것은 공동소유인 경우가 많아요. 지분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부동산 경매하고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소더비 경매장 같은 경우는 막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인은 할 때 이거 $10,000 받으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뭐 $200만, $300만 받았다고 그쵸.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재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다. 가격이.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분재 관리는 뒷전으로 되고 뭐가 중심이 되는 거니? 오로지 유통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분재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재 전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뭐 분재는 몰랐다가 그냥 그 경매 테크닉만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들조차도 일단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팔리는 것이 좋은 분재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값에 팔리는 게 정당한 가격을 갖고 그렇죠. 파는 게 좋은 거죠. 정당한 가격에 팔리는 분재가 좋은 분재지 팔리는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뭐 한 10만 원 오면은 우리 부경도님이 뭐 그냥 주워가죠. 주워가지는 않고 내가 5만 원은 더 줘. 세상에. 사람이 말이에요. 15만 원, 50%라도 주는 건데, 무슨.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팔리는 건 팔리는 건데, 요즘은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다 보면은, 이 가격이 다운이 돼요. 근데 분재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이게 60만 원에, 아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가 샀잖아요. 샀는데 내가 한 몇 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아, 저거 누가 반값만 줘도 팔렸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덤핑, 재고 처리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실망한 나무들은 헐값에라도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손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기 앉아서 잠깐만 구경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팔고 가야 되겠다. 거기 커피 뺏어 마시세요. 팔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초에 나올 때부터 이 나무는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 중에서 최저가 중에서 최고가로 골라가지고 덤핑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한결같은 것은 뭐냐? 저희 눈에는 눈꼬리도 안 찬다라는 얘기죠. 가능성, 장래성, 그 다음에 작품성, 이런 것 보면은 저것이 어떤 이유로 경매에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죠. 이 나무가 경매에 나온 이유는 일단 세력이 많이 떨어졌고. 잔가지들이 이렇게 마르니까 지금 방치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내보내기 직전에 이렇게 막 자른 것들이 보여요. 제 눈에. 우리 가까이 한번 와서 보여주실래요? 가까이 안 가도 되는데. 아, 멀리서 봐도 다 보입니까? 확대는데. 확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 보면은 다 보여요. 이게 나무들을 얼마나 학대하다가 얘들을 내보냈는지. 근데, 자,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바깥으로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낮아지는데, 근데 아까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이 이상의 수격을 올릴 수 있는 초보 분재인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연구해야지. 연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분재 채널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죠. 가끔가다 가르쳐 주니까.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경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 너도 나도 없이 전부 경매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경매하는 데가 25군데? 아마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저는 모르겠고, 예. 하여튼 또, 없어진 데도 있지만, 예. 또 생긴 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없어진 데보다 새로 생긴 생긴 데가 더 숫자가 많아요. 훨씬 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무 가격이 하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뭔가니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갈수록 자꾸 더 떨어지죠. 떨어져요. 근데 좋은 작품은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도 떨어지더라고. 좋은 작품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그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근데 지금 거기도 휘청거리는 것처럼 이 분재도 좋은 나무도 사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근데 좋은 나무 중에서 가격 제대로 받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가다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죠. 근데 그 나무들은 그래도 세력 떨어지지 않고 만들기도 잘 만들었고, 만들기도 관리도 잘 만들고, 잘했고. 관리도 잘했고 그런 나무들은 가격을 물고 있죠. 예. 근데 그러지 않은 나무들은 인정사정 없이 가격이 하락을 해버려요. 무조건 경매라는 그 저것 때문에 일단 최소 20%는 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가 사실은 또 분재의 거품을 많이 걷어내기로 했어요. 분재의 거품을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괜찮은데 근데 초보자들한테 접근하기는 무지하게 힘들지요. 왜 그러는 거니? 분재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딱 여타의 분재원은 모르겠지만 우리 분재원 같은 경우는 AS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타의 그 분재원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분재 경매는 최소한 AS가 없죠. 파는 순간 그거 끝나죠. 나무가 살든 죽든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응? 일단 판매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갖다 줍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속 끓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치. 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예술분재원에 와서 1,000만 원어치 나무 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딱 골라서 키웠을 때하고 경매로 해갖고 1,000만 원 투자해서 샀을 때하고 나중에 나무 질을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나무 질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는 게요? 남은 걸 가지고 올해 똑같이 경매에서 1,000만 원어치를 사고 예술에서 1,0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해요. 그 다음에 2, 2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분재 보는 눈이 조금 이제 열렸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샀다라고 그러면은 나무 수준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글쎄. 자, 우리 부감독님 망설이게 내버려 두고요. 자, 그렇게 비교해보면 경매는 결코 싼 거 아닙니다. 많이 죽고, 많이 세력이 떨어져서 이 나무들을 갖다가 아까 우리 부감독님이 200을 받잖아요. 완성목일 때. 근데도 60 정도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더 놓아두면 이게 장작되기 때문이에요.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내버려야 되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도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급함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재 경매로 돈을 벌 수는 제가 판단할 때 분재 경매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단 고수들은 예의예요. 근데 경매에서도 잘만 사가지고 네. 막말해서 한 5년 정도만 제대로 길러낸다라면 그게 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무를 사가지고 나중에 부감독님 말대로 뭐 300을 받을지 200을 받을지 또 1,000만 원짜리를 만들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상태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여기다 뭘 투자해야 되느니 시간과 시간하고 노력을, 노력과 관심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고수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세력이 한번 떨어진 것은 올리는 게 반전시키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재 경매에서 할 때는 나무를 절대 싸다고 구입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아까 모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 하나의 그 부동산 경매라든가 이것들처럼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예. 가격이 저렴한 건 맞은 그건 사실인데 저 나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무턱대고 사들였다가는 낭패당할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분재 채널 많이 보시라고요. 요즘 조회수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 대개 이렇게 24시간 지나면은 1500회에서 2000회 나오는데 요새는 하루 지나도 1000회? 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 고수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볼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나 해야 좀 조회수가 올라와요. 자, 그래서 이 분재 경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 갖고 있죠. 다양한 나무를 선보이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고. 그런데 그 이면에 항상 모든 것은 그 햇볕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늘진 데가 있죠. 세력이 약한 나무가 나오고 이 나무처럼 이렇게 망가진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더더구나 뭐 이 꽃 색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걸 속이는 나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속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 철쭉이 그러잖아요. 철쭉, 그 다음에 명재나무 그러는데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떻게 드는군요. 자, 이 나무 일월성입니다. 3가지 꽃 잘 펴요. 근데로 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 다시 또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때 말을 그대로 그때 다시 전합니다. 근데 3가지 꽃이 다 오는 나무는 원래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특히 철쭉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광에서 삽목을 했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 삽목 소재를 제대로 골라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고르니까는 꽃이 키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꽃이 3가지 다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경매로 내보낼 때는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보낸 사람은. 그게 이제 통상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뭐. 뭐냐면 일광에서 삽목을 했으니까 일광이겠지 하고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일광이 아니고 항상 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시세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쭉을 좋아해도 그렇게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유튜버로서는 유명한데 매출은 늘지가 않아요. 열심히 액비만 사가시더라고. 그래도 잘 팔리는 게 다행이지. 거기라도 다행이죠. 그건 다행인데,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제가 난감한 것이 낙찰 받아놓고 이 나무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 제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자, 해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꼭 필요한 나무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대개 이 나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재 입문해서 보통 3년생까지 나무를 많이 사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는 안목에 따라서 필요한 나무만 한 주 사서 모으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 나무 싸다 해가지고 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낭패를 보이게 있어요. 싼 나무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죠. 싼 나무는 반드시 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싼 이유를 갖다가 극복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낙찰을 받는 겁니다. 자, 이상 우리 부감독님하고 경매에 대해서 한번 노닥거려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부감독님은 경매로 인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재 경매로?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지. 우리 부감독님 지금 고민 많습니다. 왜? 작년에 20만 원대에서 낙찰 받은 장수에 열심히 철사 걸고 지금 그렇게 관리해놓고 본전도 안 나오죠? 그렇게 관리했어도 아직은. 더 버텨야지. 더 버텨야죠. 세상의 장수매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지. 앞으로 천년만년 영원히 오래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예술분재원
상승 분재 전문가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